한미일 동맹 움직임이 더 강화되면서 세 나라의 새로운 공조가 어떻게 보면 뭔가 새로운 전기를 열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좀 하던데 관련해서 일본의 여론은 어떤가요? 한미일 공조로 일본이 가려고 하는 거는 맞아요. 네. 맞고 그런데 이제 그 한미일 공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미국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일 동맹이죠. 근데 미일 동맹에 한국 보고 참여하라고 권유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한국은 좀 더 중국의 영향력이 많고 중국에 투자해 놓은 것도 많고 중국 시장도 그 한국 경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중국을 의식하게 되죠. 의식하게 되지만은 저는 일본의 그 전략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미일 동맹을 추진을 하되 한미일 동맹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중국도 활용한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한국 기업에다가 우리한테 좀 투자 좀 해달라 하니까 이거를 오히려 미국에 진출하는 교두보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미국 기업들도 중국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아요. 또 일본 기업도 중국을 놓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도 똑같이 그 기업들이 연대해가지고 또 한국 정부도 이거를 잘 인지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를 저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처리수로 해라. 일본이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언론이 그걸 받아 쓰려고 이제 질타를 받은 적도 있는데 오염수는 오염수인데 이걸 이제 방류가 이제 사실상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고 이게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반대한다는 걸 일본인들도 알잖아요. 근데 그 후쿠시마나 그 어민들은 반대하는데 일본인들 본토의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도대체 갖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의 어민들은 반대를 하시죠.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고 그 일본 전체 여론은 강력한 반대나 강력한 찬성은 없어요. 일본의 특징인데, 일본의 특징인데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런 느낌도 있지만은 동시에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면은 일본 국내에 계속 두고 있다가 더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때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어떠냐. 이것은 일본이 하는 외국에서는 좋은 방안이죠. 하지만 일본 사람 입장이 돼본다면은 어쨌든 쌓아두는 거니까. 뭔가 좋지 않은 걸 쌓아두는 거잖아요.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숙제처럼 남겨두는 거니까. 찜찜한 거기에다가 만에 하나 거대 지진이 그 지역에 발생해가지고 얘가 파괴된다면은 굉장히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죠. 토양이 다 오염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해양 방류가 일본을 위해서는 최선인 셈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유럽이 여기에 찬성을 해요. 분명하게. 그렇다면은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은 여기에서도 역시 싸움을 자꾸 잼만 날리지 말고 실리를 찾을 수 있는 자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그렇다니까 그냥 더 이상 문제는 삼지 않겠다는 것이 만약 스탠스라면은 하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하기 때문에 너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된다 하는 실익을 취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옳다기보다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근데 앞서 교수님께서 일본 사람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크게 찬성하거나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일본의 어떤 성향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변화가 굉장히 느리고 조금씩 쌓인 다음에 변화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아베 전 수상이 일본을 아베가 표현하는 것은 일본을 평범한 국가로 만들겠다. 그리고 주변에서 보는 것은 전쟁이 가능한 국가, 전쟁이 가능하다기보다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한국이나 중국처럼 그런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아베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평화 헌법 구조의 1항과 2항 이거를 이제 헌법 개정을 하려고 계속 추구를 했죠. 그리고 그거를 숨기지 않았죠. 계속. 그리고 동일본 대진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야당이. 그래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회 내에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인원은 다 채웠어요. 이미. 그래도 헌법 개정은 못했어요. 안 했고요. 일본은 군대 자위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과 안정감을 느끼는 국민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 헌법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거부감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베도 이거를 이미 의회 내에서는 다 넘어섰지만은
이거를 아베도 추진을 못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은 막 추진해 버리죠. 네. 넘어 버리지만 이 다음 정권 뺏기기 전에 빨리 다 해야 돼. 근데 일본에서는 이거를 빨리빨리 못 해요. 그러니까 설득하는 과정이 있고 천천히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걸 이해한다면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나 일본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 문제를 직시하거나 예. 또 교과서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과거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다. 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게도 같이 후세를 위해서 과거 문제를 이렇게 직시하고 정직하게 가르치자.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본에서 그래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교수님처럼 일본을 활동 무대로 삼고 싶은 미래 오피니언 리더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갖춰야 할 덕목 혹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젊은이들에게는 뭐 늘 제 제자들 젊으니까 한국인이든 뭐 일본이든 늘 얘기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로 가든지 너가 제일 일하기 원하고 너가 제일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너가 너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라.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 이거는 너무 답답한 세계 아니냐. 네. 우리 내 세대에서도 나는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서 그냥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 세대는 뭐 지금은 앞으로는 비행기가 더 빨라질 것이고 그렇죠. 네, 네. 우주까지 이제 가는 시대에 그 지역적인 한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눈과 귀를 여는 거예요. 네. 네가 연태까지 배워왔던 거, 네가 알고 있던 거, 네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너와 종교나 문화나 역사가 다른 곳에 가면은 그게 상식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정말로 네가 지켜야 되는 것, 이건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어떤 너의 그 철학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하다가 그거를 인권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거,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거 이게 나의 철학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가 여기에 위배된다면은 그게 그 나라의 문화라 하더라도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근데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외에는 오픈하고 눈과 귀를 열고 늘 상대의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이 자세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능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커뮤니케이션,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일본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를 네가 이해를 하는가. 네. 그리고 너의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상대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가. 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